모든 도시 사람들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 국민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본인민, 또 다른 하나는 신인민입니다. 폴포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폴포트는 기본인민들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줬죠. 문제가 된 건 신인민입니다. 폴포트는 도시 사람을 신인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사회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들어오면서 신인민에 대해 공공연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려둬도 아무 이득이 없고 죽어도 아무 손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을 수도에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24시간 안에. 하지만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한꺼번에 내쫓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반발이 극심할 것은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신속하게 도시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수도 프놈펜의 인구를 단시간에 쫓아내기 위해 크메르 루즈가 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번에 쫓아내려면 뭔가 사람들이 혹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 네. 보조비를 좀 주겠다. 돈 화폐를 지원비. 없앴잖아요. 아, 그러네. 화폐를 없앴. 쌀을 주겠다 아니야 그러면? 그래. 뭐 식량 도시민들이 뭐 쌀 들으려고 나가겠어요? 이거지. 혹하게 유혹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답. 네. 잠깐만. 네. 여기 잠깐만 나가 계시면 내가 이 집 리모델링 해놓게. 막 이런 걸로 250만 명한테요?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방송을 하든 뭘 하든 했겠죠. 뭐 좋은 방법이긴 해요. 리모델링 하겠다. 예, 그거보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좀 트라우마. 트라우마? 잠깐만. 정답 알겠습니다. 프놈펜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오, 비슷해요. 사람이 도망칠 거 아니야. 예, 그 아주 비슷한 건데. 근데 누가? 정답. 예, 최순 씨. 그 미국이 폭격을 할 것 같으니까 빨리 대피해라. 정답입니다. 아, 크메르 루즈는 미군이 프놈펜을 폭격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속인 거죠. 진짜 그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를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크메르 루즈 병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고요. 빨리 안 나가는 사람들은 사살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허겁지겁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조치에 예외는 없었어요. 잘 걷지 못하는 노약자와 임산부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환자들 들것에 실려서 떠나야 했어요. 도시를 안 떠나겠다고 반항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즉시 처형됐습니다. 화가 나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동남아의 파리로 불렸던 도시 프놈펜. 여기가 크메르 루즈가 들어오자마자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텅 비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말이 거죠. 안 되죠. 도시에서 쫓겨난 수백만의 사람들은 크메르 루즈 군인들이 감시 속에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맞아.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길게는 몇 달 동안 그저 걷고 걸어야 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간단한 짐만 챙겼으니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가 속출했고 질병까지 사람들을 괴롭혔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도시인 바탄방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위살보 씨,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가족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때 캄보디아 서쪽에 있는 시아누크빌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메르루즈 프놈펜을 점령하고 나서 있던 지역에 있지 못하게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깜봇이라는 지방으로 갔어요. 그 시아누크빌 인근 지역에 가는데 거기 이동하는 중에 나는 걷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난 더 이상 못 걷는다. 차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태워줍니다. 태워주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네, 죽기로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농부의 정신이 없다. 네, 농부들은 힘들어도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 화 안 나나? 자, 그럼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대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갈 데가 아까 없잖아요. 그 마오쩌둥을 신봉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집단 농장 같은 걸 만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지방 곳곳에 있는 집단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집단 농장은 거대한 강제 수용소와 같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집단 농장에서 마치 노예처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최대 24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와, 진짜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든 거네요. 왜일까요? 왜 집단 농장에 가둬놓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을까요? 그걸로 쌀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맞습니다. 폴포트가 캄보디아의 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 이런 무리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인데요. 당시까지 캄보디아 논에서는 1헥타르당 평균 한 1톤 정도의 쌀을 생산했는데 이걸 무조건 3배로 늘리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폴포트는 자본주의자들은 노동으로 교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크메르루즈 간부의 말이 있어요. 프놈펜은 돈이 있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도시는 개조될 수 없지만 인간은 개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런 폴포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뭐 목표량이 3배인데 뭐 생산량이 좀 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하게도 캄보디아의 농업 생산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정책. 대체 왜일까요? 아니 그거 다 나왔잖아 실패. 그렇죠. 감독관들이 사람들에게 하루 노동량을 억지로 채우게 할 수는 있었지만 수확량을 결정하는 노동의 질까지 감독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딱 감독관에게 벌을 받지 않을 만큼만 일했던 겁니다. 최고 지도자인 폴포트가 세운 목표만큼 농업 생산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의 많은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폴포트에게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유, 할당받은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크메르루즈 지방 간부들은 몰래 쌀을 빼돌리기까지 하죠. 에라이.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또 낼게요.
크메르루즈 간부들은 집단 농장에서 쌀을 어떤 방식으로 빼돌렸을까요? 정답. 네. 쌀에다가 막 모래나 이상한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빼돌렸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혜성 씨는 오답. 어떤 방식으로? 힌트 뭐 없나 힌트? 그래 힌트를 좀 주셔야죠 이거. 힌트를 주면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정답. 네. 규현 씨. 사람들이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하고 배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쌀을 빼돌렸다. 정답입니다. 아, 크메르루즈 간부들은 매일 당에다 사망자 수를 보고해야 하는데 사망자. 이때 사망자 숫자를 축소한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사망자에게 돌아갈 배급 물자를 빼돌렸죠. 그러다 보니 고된 노동으로 얻은 수확물은 정작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집단 농장에선 가로와 질병, 영양실조, 기아로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1975년 한 해만 도시 이주민의 약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였어요. 에이 진짜. 유살보 씨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한 가마솥에 물 다 부어놓고요. 쌀 2컵만 부어가지고 그리고 엄청 나뭇잎, 끓이는구나. 예, 나뭇잎을 몇 개 끓이고 그 물을 떠서 죽이라고 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도마뱀을 많이 잡아 먹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까지 잡아 먹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너무 염분, 소금을 못 드셔서 물만 부었잖아요. 그래서 염분을 못 드셔서 온몸 부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부었다고요? 예. 그 뭐 모두가 평등하기를 주장했던 폴포트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계속 집단 농장을 주장한 거예요? 폴포트는 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끄는 캄보디아가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진짜 안 되겠네 그 폴포트 진짜. 캄보디아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거고 농업 문제를 해결할 거라며 한 사람에게 1년간 쌀 300kg 이상을 배급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6년 말 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농촌 지역의 4분의 3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폴포트의 이런 망상에 희생된 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못 먹으니까 뭐. 그는 기존의 학교가 자본주의를 가르쳐 왔다며 전국의 학교를 대부분 싹 없애버렸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겠죠. 또 가족끼리 지낼 수도 없겠어요.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내고 따로 모아서 집단으로 생활하게 했었고. 그래서 부부와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네. 그럼 학교에도 가지 않고 부모에게서도 떨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모아서 사상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폴포트는 자본주의를 다 없애야 한다며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했죠. 아이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켜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5살에서 9살까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상을 주입시켰는데 사상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단 농장에 투입돼서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무기를 든 소년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년병들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애기들이? 응? 응? 네, 자기 몸보다 더 크거나 자기 몸만한 총을 들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서요,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상 교육에 따라 살인까지 저지른 폴포트의 병사가 되고 만 겁니다. 이 가운데 폴포트는 자신이 꿈꾸는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또 한 번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순수한 농민을 빼고 그 외에는 모조리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실전에 옮긴 겁니다. 그만 좀 하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척살 대상은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캄보디아에서 교사, 공무원, 경찰 이게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죽이려고 했었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숨겨야 했어요. 그럼 크메르루즈는 지식인을 어떻게 색출했을까요? 뭔가 뭐 글을 읽을 수 있나 테스트를 그렇죠. 했나요? 이제 테스트도 하겠죠. 우선 안경을 쓴다. 이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전 1차적으로 죽은 사람. 안경 낀 사람을?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네. 저 최악이다. 또 손이 하얀 사람,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도 죽어야 했어요. 왜요? 노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손바닥 곧은 살이 없으면 굳은 살 없으면 손바닥에 곧은 살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폴포트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부유하게. 정확하게 잘 부유하게 자랐고. 하얗고. 또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식인이다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본인도 읽잖아. 진짜 완전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문명이 없는. 네, 맞아요. 석기 시대로. 그렇게 제로 베이스죠.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지식인을 구별하는 방법 알고 있는 방법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불어로 말 걸어요. 만약 그 사람이 무심결에 불어로 대답하면 바로 긁고 갔다 오고. 아니 자기도 불어 쓰잖아 그러면. 그리고 프랑스 유학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옛날에 지방 경찰청장이었어요. 네. 할아버지는 뭐 불어도 할 줄 아시고, 그래서 가족도 또 다 지식인이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1호로 죽여야 될 대상이었어요. 1호로. 네, 1호 진짜. 그래서 미리 저희 엄마한테 말했어요. 너는 살려면 눈이 있어도 못 본 척,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척. 그래서 저도 역시 엄마로부터 그런 교육도 받았어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